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영어 정보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강사를 하면서 이 책도 해보고 저 책도 해보고 했지만 실적으로 어떤 장에서 나오는 어떤 예를 들어 수동태라든가 뭐 명사절이라든가 부사절이라든가 능동태라든가 뭐 시제라든가 뭐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이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자꾸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이렇게 종합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전부 뭐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그걸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강의해 드릴 내용이 바로 책 한 권 전부다라고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그렇게 만드는 형식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번에 강의하는 이 단어의 종류하고 문장의 오형식이 바로 영어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어의 종류가 왜 중요하느냐? 일단 우리가 단어의 종류하면 영어에서 단어의 종류다 그러면 네 가지를 보통 뽑죠. 1번 명사. 일단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명사. 명사는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이름. 이름명에서 명사. 자, 이름이라는 건 뭐 우리가 어머님이 자식을 낳으면 붙여야 되는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어 연필을 만들면 야, 이걸 연필이라고 부르자 하는 이런 한 단어인 이 이름을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이 명사의 종류에는 뭐 5가지가 보통 있다고 하죠. 뭐 구치집보물 해가지고 고유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보통명사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는 다 다음 차후의 문제라고 하고 이건 사실 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명사는 그냥 한 단어 이렇게 이름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로 이제 초딩용 영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어머님이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뭐 1년 산다고 하셨을 때 이 고등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지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죠? 저거 얼마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 얼마예요? 저것 얼마예요? 했을 때 결국은 뭘로 끝납니까? 것으로 끝나죠. 한 단어인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것으로 끝난다. 보통 이때 것은 고등어를 대신해 주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서부터가 우리가 고등용 영어가 되는데 이 것이라는 게 뭐냐?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I love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딱 해서 점 딱 찍으면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단도직적으로 야, 난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할 땐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많죠. 하지만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라는 게 빠져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결국 앞에다가 이 영어에서는 뭔가를 붙여줘서 그걸 영어에서 우리가 보통 배우는 접속사라고 하죠. 이 접속사 한 단어를 붙여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줘서 것으로 해석을 해줘서 이거를 한 단어화를 만들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사절에서 것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바꿔주면 야, 이 문장 앞에다 that을 넣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that이 이 문장을 다 싸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단어화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이때는 이제 문장이 아닌 거죠. 이건 절인데 명사절이기 때문에 즉 명사 한 단어화가 절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 자체가 결국 것으로 끝나면서 한 단어화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that I love you 하는 순간에 이건 문장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한 단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뭐 이제 그거를 자, 이랬을 때 이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that I love you가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한 명사라는 건 한 단어인 이름도 되지만 일단 것으로 끝나는 명사절이 바로 한 단어가 된 명사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다. 구라는 게 존재한다. 구라는 건 절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라는 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결국 것으로 끝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것으로 끝나는 것. 즉 주어 동사가 없는 것. 그 중에서도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해보시다 보면 동사가 없으면 구예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를 없애는 방법은 또 영어는 굉장히 쉽죠. 앞에다 to를 붙이던가 아니면 뒤에다 ing를 붙여서 뭐 없애는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이건 이제 절에서 구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즉 구라는 건 단어가 2개가 모여서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여서 것으로 끝나는 한 단어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부정사가 보통 그런 거죠. 과일을 먹는다예요. 그래서 다를 없애주면서 것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과일을 먹는다가 뭐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뭐 그냥 이제 형식적이니까요. eat 뭐 fruit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뭐를 붙여서 우리가 것을 만드냐? 영어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영어에서는 야 앞에다 to를 붙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to가 이걸 다 싸잡으면서 결국은 것으로 끝나면서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과일을 먹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일을 먹는 것은 뭐뭐 하다. 이렇게 다시 이제 한 문장이 되면서 이게 명사의 문장의 오형식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 단어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용사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산에 갔는데 우리가 야 경치가 너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라는 이 형용이라는 말은 즉 표현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건데 뭐를 설명해 주냐면 명사에 대한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꽃이 있는데 이렇게 꽃이 있는데 야 꽃인데 무슨 꽃이야? 노란 꽃이야. 이렇게 앞에 노란 꽃이야. 빨간 꽃이야. 이렇게 빨간, 노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빨간, 노란이라는 거에 공통적인 게 뭡니까? 니은으로 끝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니은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자, 예쁜, 노란, 뭐 예를 들어 뭐 책상에 있는 뭐 부산에 가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형용사의 개념입니다. 영어 그 형식적으로 형용사의 개념은 반드시 니은으로 끝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한 단어인 이런 뭐 옐로우나 뷰티풀이나 프리티나 뭐 굉장히 많은 한 단어인 그 형용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절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관계대명사라고 보통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즉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이거를 절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절로 들어가 있는 동사가 앞에 어떠한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접속사가 되니까요. 접속사를 이용해서 결국은 니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죠. 자, 어떤 소녀가 있어요. 네, 참 아름다운 소녀야. 예쁜 소녀야. 이렇게 한 단어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는 뭐 지금 학교에 가고 있는 뭐 누구는 뭐 지금 이렇게 달에 가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지금 뭐든지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가 짧든 단어가 길든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형용사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문장의 공식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다 니은으로 끝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는 순간에 그 의미가 니은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명사, 즉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단어는 보통 명사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옐로우 플라워나 레드 플라워나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설명을 해주지만,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 이상에서의 영어에서는 뒤에서 보통 수식을 해준다는 거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를 해석하실 때 절대 뒤로 밀려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 그렇구나, 이것만 오늘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즉 절이라는 건, 형용사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 특히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은 니은으로 끝나는 걸, 또 우리가 이게 형용사라는 걸 왜 어떻게 아냐면 대부분 수식을 해주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동사가 되거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어가 뭐뭐 하는 뭐가 된다든가 뭐뭐 하는 뭐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또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면 주어 동사가 들어가지 않고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결국은 형용사, 니은으로 끝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형용사 또 붙죠. 투부정사 같은 게 또 이제 있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니은으로 끝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자, 데스크가 있는데, 데스크는 있는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책상에 있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다는 거죠. 책상에 있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바로 형용사 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닌 단어가 두 개 이상 또 모여서 결국은 이걸 보통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죠. 즉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긴 하는데 한 단어의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결국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서 이게 니은으로 끝나면,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 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니은이 되면, 니은으로 끝나면 이건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앞에 명사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주의 그 문장의 오형식에서 보시면 그 삼형식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란 말이에요. 자, 목적어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죠.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를 앞에서부터 끌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잘 되죠. 자, 주어는 뭐 한다, 목적어를 뭐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목적어 다음에 예를 들어 그 관계대명사 절이라든가 또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온다면, 특히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든가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오든가 투부정사가 오겠죠. 자, 대부분은요. 그렇게 된다면 주어는 뭐다, 목적어를 주어는, 이게 영어가 굉장히 좀 한국어보다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앞에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는 뭐 조사를 우리가 따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는이 붙죠. 는이 붙는단 말이죠. 목적어는 을이 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주어는 동사 뭐뭐다. 목적어니까 당연히 을이 붙죠. 을이 붙죠, 여러분? 자, 을이 붙어요. 주어는 뭐다. 뭐를 하면서 대부분 문장은 길어지는 문장은 여러분 뭡니까? 대부분 삼형식 아니면 오형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형식 문장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아, 주어는 동사 뭐뭐다. 목적어 뭐뭐를 하면서 뒤에 오는 거를 뭐뭐하는 근데 걔는 뭐뭐하는 이렇게 딱 해석하면 다음 문장을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동사는 결국 이게 움직일 동자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움직일 동자. 동작이에요, 보통. 동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보통 동작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생명인 거죠. 보통 우리 인간이라든가 뭐 이런 뭐 나는 먹는다. 나는 잠을 잔다. 나는 말한다. 이렇게 전부 이런 어떤 하나의 개체가 동작을 하는 거를 보통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에서 의미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뭘로 끝난다가 제일 중요한 거죠. 동사는 무조건 다로 끝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문장이 완성이 되거나 또 절이 되려면 무조건 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해. 하지만 영어는 또 그게 좋죠. 뭐 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면 일단은 다로 직역이 되기 때문에, 자, 나는 뭐 밥을 먹는다. 나는 잠을 잔다. 나는 뭐 학교를 간다. 뭐 이렇게 전부 다로 끝난다. 이 다가 동사의 개념이 된다. 즉,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사의 개념에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제가 나온다는 거죠. 시제가 나오거나 앞에 이제 동사를 보충해주는 조동사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먹는다. 근데 먹을 수 있다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it은 먹는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빠진 겁니까, 여러분? 할 수가 빠져 있는 거죠, 할 수. 그 할 수를 약속을 한 거죠. 야, 조동사를 can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앞에다 넣어주자. 그러면 얘가 할 수가 되는 거죠, can. 그래서 먹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야,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미리형을 만들면 야, 그냥 앞에다 will이라는 이 will을 만들어서 이걸 미리형으로 만들자 해서 will eat 하면 난 먹을 거야. 이렇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동사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보통 조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시제는 뭐 이제 나중에 뭐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뭐 할 거야. 미래요. 나는 뭐 해. 현재요.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었어. 이렇게 이제 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있듯이 이렇게 시제가 나오죠. 그 시제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사입니다, 여러분. 자, 부사는 뭘까요? 부사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 1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사라는 것 자체는 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했죠. 뭐뭐 하는 것. 이게 명사고. 그 다음에 2번의 형용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은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니은으로. 니은으로 끝나고 동사는 다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것도 아니고 니은으로 끝나지도 않고 다도 끝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거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즉 뭐 예를 들어 야, 나는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끝나죠, 지금? 니은도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그렇죠? 학교를 가기 위한 버스도 되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이렇게 부사가 되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로 끝났죠,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해서 이거 다 부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사도 한 단어인 부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하게를 그럼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또 접속사를 하나 또 내지는 의문사를 뭐 하나 단어를 넣어서 이걸 마지막에 해석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해석해 주는 게 니은도 아니고 것도 아닌 나머지 나는 뭐뭐 해서 또 나는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뭐뭐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그 접속사의 뜻을 가지면 그 접속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를 싸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부사인 한 단어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 그 단어 두 개가 모여 있는 것들이 조합이 돼서 당연히 니은으로도 안 끝나고 것으로도 안 끝나고 다가 아니면 그다음 이건 부사다. 당연히 해석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해서 뭐 예를 들어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오형식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영어는 굉장히 쉬워. 문장의 오형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첫째 그 동사, 명사, 형사의 그 개념이 부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문장의 오형식은 굉장히 짧은데 주어 동사,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굉장히 짧은데 이거는 굉장히 단어가 막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거는 몇 형식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단어가 이제 막 늘어나다 보니까 막 동사도 막 몇 개씩이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알겠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막 눈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실패다. 이건 뭐 아시겠지만 영어는 이제 뭐 공용어고 진리의 대륙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갖고 계신다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중국어도 배우셔야 되겠지만 일단 영어는 필수라고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회화하기도 곤란하고 왜 이거를 문장으로 쓰게 되면 즉 이제 문어체가 되지만 이걸 말로 하게 되면 구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으셔야지 회화 자체도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앞에서 딱딱 끌어나가게 되면 회화 자체가 아주 가능하게 된다는 거.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문장의 오형식에 들어가는 문장의 오형식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1번, 단어의 중요는 일단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고 것이라는 명사절과 명사구가 있다. 이렇게. 절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동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고 앞에 접속사라는 걸 붙여서 이 접속사가로 인해서 이 접속사 뜻을 가지거나 이게 바로 니은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형용사 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다. 즉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한 단어화가 된다. 그 다음에 구도 주어 동사가 아닌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여서 결국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느냐? 것으로 끝난다. 것으로 끝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것으로 끝나는 거. 자, 두 번째 형용사도요. 한 단어가 있고요. 명사를 수식해 준다 그러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결국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니은으로 끝난다. 명사를 설명해 주면서 니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한 단어로 만들기 위한 형용사 절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이 모여서 니은으로 끝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난다. 동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뭐 수동태, 능동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사. 이 부사는 다도 아니고 이윤으로 끝나지도 않고 것도 아닌 나머지 모든 거 예를 들어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한다면 뭐 의문사가 들어간다면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때로 끝나던가요. 뭐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사인데 결국은 부사도 한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두 개가 모여있는 이상인 수가 있다. 결국은 그렇지만 해석은 전부 다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문장의 오형식에서 자,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결국은 책 한 권이 형식적으로는 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걸 빼놓고요. 형식적으로는 거의 책 한 권은 다 마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가정법도 있고 물론 뭐 있지만 그게 전부 이겁니다. 부사절을 만들고 결국은